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방금 전에 신화사 통신이 김정은이가 북경에 도착해서 시진핑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화사 통신은 중국의 관영 매체입니다. 벌써 석 달 사이에 김정은이가 세 번째로 시진핑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트럼프와 만난 직후이기 때문에 회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데 시진핑이 아주 기분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바라던 대로 지금 동북아시아 정세가 오가고 있고 트럼프가 중국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한반도에 대해서 바라는 건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북한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북한이 무너지면은 이 자유의 바람이 만주로 들어온다. 그리고 미군의 전력이 휴전선 북쪽까지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대량 탈북 사태가 생겨서 중국이 혼란에 빠진다. 이걸 걱정합니다. 두 번째 바라는 것은 한반도에 전개된 미군의 전력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 둘 다 이번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통해서 실현의 기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문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군축회담, 핵 군축회담 차원에서 시간을 질질 끄는 그런 회담이 될 것임을 예고를 합니다. 완전히 트럼프가 김정은의 폐쇄에 말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시진핑은 아마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놀랐을 것입니다.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하겠다. 더구나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훈련이니까 돈도 드니까 중단하겠다. 또 트럼프는 자기의 내심을 비쳤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주한미군 철수하고 싶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시진핑은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자신을 꼬집어 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중국이 그토록 바라던 말을 트럼프가 하느냐. 비록 관세를 많이 부과해가지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을 제한하겠다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은 또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도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매겨서 지금 미중 양국이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보 문제에 관한 한 중국이 미국을 서태평양 지역에서 밀어내는 결정적인 일보를 내디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니까 시진핑하고 김정은 회담은 아마 축제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시진핑 동지께서 가르쳐 준 대로 단계적, 동시적 해결 방안을 미국에 제시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다. 이제는 북한은 핵 군축 회담에 나서겠다. 우리의 핵 보유 능력이 바로 트럼프를 굴복시켰다. 이것이 중국에도 결정적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제재를 완화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미 중국이 한만 국경지대에 있는 여러 기관을 통해서 북한과 중국 사이의 무역 또는 상거래를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지금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중국이 한국으로 가는 관광객을 계속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 가는 관광객은 발을 묶었다가 다시 허용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제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자랑하던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은
바로 중국 덕분에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북한을 더 이상 조우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현재 김정은은 얻을 것을 너무나 많이 얻었습니다. 사실상의 대북 제재 완화, 그리고 한미연합 훈련 취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런 대실패의 가장 큰 책임자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머릿속에 김정은이가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깊게 알지 못하면은 많이 아는 사람한테 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폼페이오가 또 이 핵 문제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인 김계관에게, 북한의 외무상 부상 김계관에게 끌려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어떤 행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정전협정을 변경해가지고 말하자면 북한에 체제 보장을 해줄 생각이 있다. 정전협정 변경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맺는다는 이야기인데, 바꾼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또한 주한미군의 존재 근거를 상당 부분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사안인데,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미 북한으로 하여금 천천히 핵 군축 회담을 진행시켜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핵을 가진 상태가 되고 한국은 핵을 갖지 못한 상태가 되면서 동시에 한미동맹이 사라지는, 그래하여 한반도에서 최종적인 꿈인 핵을 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주체 사상화한다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1보를, 2보를, 3보를 내딛는 것인데, 거기에 트럼프 폼페이오 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하신 건 아니겠지만은 한반도의 주체 사상화, 그야말로 해일 조선이죠. 해일 조선반도, 해일 한반도가 되는 것인데, 그 길로 가는 문을 열면서 바깥으로 선전은 뭐라고 하느냐? 핵 문제 끝났다. 핵 위기는 끝났다. 여러분들 안심하게 주무십시오 하는 이런 망언까지 쏟아내고 있는 과정에서 김정은 시진핑 회담이 열립니다. 그러면 한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한국은 이미 미국에 우리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북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아마 미국 정부에 타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또 굳이 나서가지고 강하게 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재는 끝났습니다. 김정은이 현재 시점에서 얻은 것은 첫째, 북한의 핵 보유국을 사실상 인정받았습니다. 두 번째, 제재를 무력화시키는데 반 이상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이야기가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넷째, 평화협정,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또 열었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너무나 트럼프가 빨리 무너지는 데 대해서 이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할까, 이게 아마 고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진핑의 계산은 뭐냐? 시진핑의 최종적 계산은 중국이란 나라가 50년 뒤, 100년 뒤에는 세계 최강대국이 된다는 것이 목표겠죠. 다만 군사적으로 미국과 대결해가지고 그러면 깨지는 거죠.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력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가 넘습니다. 일본의 한 3배쯤 됩니다. 그걸 가지고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과 한국은 인접해 있습니다.
이게 지리적 장점이 중국에 있습니다. 가까우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의 관광객, 더구나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액, 지금 한국의 무역 의존도, 대외 무역 의존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전체 수출액의 25%, 미국에 수출하는 게 한 10% 정도 되고, 이미 경제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는 미국이 아니고 중국입니다. 한국으로는. 이런 경제적 영향력. 그 다음에 한자 문화권, 유교 문화권으로 대표되는 이 사상, 역사, 문화, 이런 영향력을 일종의 이게 소프트 파워라고 합니다만, 군사력 대결을 하지 않고 이런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한국을 중국 영향권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겠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 한국인이 지금 누리고 있는 언론 자유, 선거의 자유, 자유재산권의 자유가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 정부를 비판하고 독재를 견제하고 하는 개인의 자유가 약화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시진핑, 김정은 비판을 못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서 중국은 또 하나 중요한 장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게 장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민주국가가 되면은 정권이 5년마다 한 번씩 바뀌고 4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하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단기적인 목표에 치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의 지도자는 임기가 없으니까, 더구나 시진핑은 사실상 영구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만은 장기적인 포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미국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좋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죠. 중국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시간은 중국 편이 되죠. 중국은 50년, 100년을 기다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외교 경험이 가장 긴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제 200 몇십 년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군사력, 과학,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라는 가치죠. 인류의 보편적 가치, 자유.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한국이 휴전선 남쪽에서 미국과 함께 자유라는 가치를 가지고 미국과 동맹을 하면서 전체가 독재 공산국가로 변한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휴전선 남쪽에서나마 자유의 보루 역할을 했다. 자유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것은 한국인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게 70년 동안 이룬 우리 문명 건설의 결론인데,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강성해지고 북한이 핵무장국이 되고 대한민국 안에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하는 정권이 들어섬으로써 이제 한국은 두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하나는 체제 변화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국가적 진로가 미국, 일본, 유럽과 이어지는 해양 문화권에서 다시 독재, 인권 탄압의 대륙으로 가는 코스, 진로가 바뀌고 체제가 바뀌는 동시 변화가, 이게 내후외환이라고 그러죠. 내후외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김정은, 시진핑과 만나서 또 내놓을 합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큰 방향이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이제는 한국인들도 현실을 직시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박정희의 부국 강병 노선이 만들어내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문명 건설의 이 시스템을 어떻게 지키면서 또한 이것을 개선, 개혁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출발점은 자주국방에 있습니다. 자주국방. 대한민국을 지킬 사람은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미국이 아니고 우리밖에 없다. 근데 그 우리가 문제죠.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은 한국 국민들은 국가 안보, 국가의 안전,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직접적으로 김정은의 영향력이 우리 머리 위에 드리워질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시진핑, 김정은 회담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또 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